앞선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조선의 공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총 28차례의 공신 녹훈이 있었다는 것도 앞선 강의에서 언급이 됐을 텐데요. 국가적 변혁이나 위기 상황에서 임금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를 공신으로 녹훈하게 되면 임금과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단결을 맹세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맹제입니다. 공신회맹은 대려지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황하가 허리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평평해지더라도 서로 간의 맹약은 변치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의 입장에서는 공신들의 공을 영원히 잊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공식적인 천명이었으며, 공신들은 왕이 베풀어준 그러한 은혜에 충심으로 보답하겠다는 상호 맹약의 의식이 바로 회맹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맹제가 거행된 곳이 회맹단입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특정하게 지정된 회맹단이 없었지만 태종 때 비로소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밖에 회맹단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경복궁 북쪽에 있었다는 의미로 북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회맹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맹제의 절차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맹이 있기 7일 전, 참석자들은 모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재개부터 회맹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루 전에는 제사에 사용할 희생물들을 준비하는데 고기로 올릴 것은 주로 소, 양, 돼지였고, 피를 취할 희생물들은 소, 닭, 돼지였습니다. 회맹단에는 천지신명의 신주를 남쪽 방향으로 배치하고 그 오른쪽엔 회맹제 때 읽을 맹세문을 놓습니다. 신주 앞에는 향로와 향압, 촛불을 두고 그 앞줄에는 전날 잡은 소, 양, 돼지고기를 담은 그릇을 동쪽 방향으로 두는데요. 그 앞에 술잔과 술병을 마련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공신들이 먼저 천지신명의 신주를 향해 4번 절을 합니다. 그 다음 임금이 회맹단 앞으로 나아가 공신들과 함께 절을 올린 뒤 동쪽 계단을 통해 회맹단 위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단 아래로 내려와 공신들과 함께 꿇어 앉으면 회맹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펠의식이 시작되는데요. 희생 제물에서 얻은 피를 입가에 바르는 의식입니다. 임금과 공신들이 모두 사표를 한 뒤 맹세문을 읽는 것으로 공식적인 회맹제는 끝나게 됩니다. 공신들과 임금이 함께 모여 사별 동맹하는 회맹제를 치른 것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때부터였는데요. 태종은 즉위 이후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은 이른바 삼공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정권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조선시대 공신 앞에 숫자를 붙여
여러 공신들의 연대를 강조한 것도 삼공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회맹제에는 새롭게 녹훈된 공신은 물론이고 기존의 공신들은 모두 참여하였고 개국공신처럼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공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적장자나 적장손이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핵심적인 집단이 모두 함께하는 국가적 의식이 바로 회맹제였던 것입니다. 회맹제가 끝나면 회맹제문과 참석자들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삼공신 회맹록, 오공신 회맹축과 같은 자료들이 그것입니다. 책의 형태로 만든 것은 회맹록이고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것을 회맹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석학에 소장된 20공신 회맹축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제작된 두 본입니다. 1646년 인조 때의 영국 공신을 놓고 난 뒤 제작한 것이 그 하나고 1694년 숙종대에 보사공신을 복훈한 뒤에 제작한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20공신이라는 명칭은 1392년 개국공신을 녹훈한 이후 회맹축을 제작할 당시까지 녹훈된 공신의 훈호가 모두 20차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646년과 1694년에 회맹축에 모두 20공신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조선시대에는 총 28차례의 공신 녹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차례의 공신 녹훈은 취소되었습니다. 광해군 때에 녹훈된 위성공신이나 익사공신이 인조반정 이후에 삭훈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공신 녹훈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삭훈된 공신들을 제외하면 1646년 인조 때에 녹훈된 영국 공신이 20번째 공신이 됩니다. 첫 번째 20공신 회맹축도 그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20공신 회맹축은 1694년 숙종 때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맹축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 중종 2년 정난공신이 녹훈되는데요. 이과의 모반을 고발한 공로로 녹훈된 정난공신에는 노영손, 유순 등 모두 21명이 녹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삭훈이 되고 노영손 한 사람만이 공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영손은 자손이 끊겨 회맹제에 참여할 적장자가 없었죠. 그래서 1694년 보사공신 복훈 당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정난공신의 훈호를 회맹문에서 제외하게 됐고 결국 다시 20공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조 때 만들어진 20공신 회맹축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인조 제위기에는 모두 5차례의 공신 녹훈이 있었는데요. 그중 1644년에 녹훈된 영국 공신은 인조 때의 마지막 공신 녹훈입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심기원이 일으킨 영모 사건을 미연에 막아낸 공으로 녹훈된 공신이죠. 그런데 심기원은 원래 인조반정에 참여해 정사공신으로 녹훈되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정 내 권력 다툼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면서 1644년 인조를 폐위시키고 회원군 이덕인을 임금으로 옹립하고자 영모를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모 사건을 사전에 알아내서 진압한 구인우, 김유 등을 공신으로 녹훈한 것이 영국 공신입니다.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공신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가 바로 20공신 회맹축, 영국 공신 녹훈 후입니다. 여기에는 신구공신과 그들의 후손 377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322명이 회맹제에 참석했고 45명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회맹제에 불참한 경우 사유도 함께 기록을 했는데요. 병으로 불참한 사람이 18명, 외직에 나가 있어서 불참한 사람이 8명,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묵삭, 그러니까 먹으로 진하게 지워서 가려버린 부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에 적혀있던 이름은 김자점과 그 아들인 김년, 김식, 그리고 김년의 아들인 김세창입니다. 인조반정 당시 군대를 모아서 궁궐로 진격했던 김자점과 그 아들은 1623년 정사공신에 녹군되었죠.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김자점은 효종 즉위 이후 반청파의 공격을 받게 되자 효종의 북벌 정책을 청나라에 밀고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김자점이 그 증거로 청나라에 보낸 것이 조경이 지은 장릉 지문입니다. 인조의 능인 장릉의 지문에 청이 아닌 명나라 연호를 사용한 사실을 청나라에 고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각되어 처형되고 맙니다. 이식공신 회맹축, 영국공신 노크누가 제작된 것은 1646년. 그런데 김자점이 영모로 처형된 것은 1651년. 아마도 요 1651년 무렵에 묵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숙종 때에 제작된 이식공신 회맹축 역시 영모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숙종은 이른바 환국정치를 펼친 임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환국을 통해서 숙종은 서인에서 남인으로,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하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숙종 때에 제작된 이십공신 회맹축, 보사공신 복훈 후는 이와 같은 환국의 소용돌이 속에 다소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숙종 6년인 1680년 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이 일어납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 세력의 핵심이 영의정 허적이었습니다. 이에 서인인 김석주와 김만기 등이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 종실인 복창군과 함께 영모를 모의했다고 고변하면서 남인 세력은 대거 축출이 되고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경신왕국에서 허견의 영모 사건을 처리한 공훈으로 녹음된 것이 바로 보사공신입니다. 그런데 9년 뒤에 또다시 기사황국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장희빈의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를 계기로 해서 서인들이 축출이 되고 장희빈의 우호 세력이었던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인윤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중전에 책봉된 것도 바로 이 기사황국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인이 남인을 몰아낸 경신왕국의 계기가 됐던 허견의 영모 사건이 무고로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신왕국으로 이루어졌던 보사공신도 사쿤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나면서 국면은 다시 전환이 됩니다. 폐위됐던 인윤왕후 민씨의 복위 문제가 대두되자 숙종이 이번에는 서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인윤왕후의 복위가 결정되고 중전 장씨가 다시 후공으로 강등이 되면서 남인 세력도 몰락하게 됩니다. 기사왕국으로 사쿤됐던 보사공신에 대해서도 복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1694년 10월 복훈 분충례를 거행하면서 공신 회맹축도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석학에 소장된 20공신 회맹축, 보사공신 복훈후가 바로 그것입니다. 숙종조에 만들어진 20공신 회맹축은 크게 회맹제문, 회맹제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 복훈 사실을 종묘에 고하는 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조대에 제작된 20공신 회맹축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바로 이 축문의 존재입니다. 내용 중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선연에 이르러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여 역적을 보호하고 공신들을 훈록에서 지워버렸고, 무릇 공이 있는 자는 크게 죽이고 종묘에 고했으니 그 속임을 자행했다. 이제 그 훈호를 회복시키고 길이를 가려 거듭 삼가 아랩니다. 이렇게 축문을 통해 보사공신의 녹훈과 기사황국으로 인한 사훈, 그리고 다시 복훈된 사정을 적시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 20공신 회맹추에 기록된 내용은 회맹의식을 위한 제문과 참석자 명단, 그리고 축문 정도로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선 후기 정치사의 흐름과 격동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또한 20공신 회맹축은 회맹제라는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조의 기틀을 다진 공로,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임금을 지켜낸 공로, 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 등 공신으로 녹훈된 배경이나 명칭은 저마다 달랐지만은 새로운 공신이 탄생할 때마다 공신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회맹제를 거행하는 전통, 이를 통해 500년 종묘사직의 안위를 지켜낸 똑같은 공신, 혹은 그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동질감을 갖고 군신 간의 신의와 충성을 다졌던 회맹의 의미를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